보니까 뭐 요약집 없는 분도 계시네.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요약집 가지고 오십시오. 들으면서 없는 분이 몇 분 계시다 뒤 보니까 다 일일이 뭐 필기 안 하고 요약집 찾아가면서 정리했던 거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6번 조세의 징수 방법에는 신고납세 그리고 부가과세, 원천징수, 괄호 안의 것은 지방세죠.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방금 앞에 왔던 신고납부하는 세금, 이제 행위, 그리고 소득하는 세금 신고납부, 재산을 보고하는 세금 보통징수 이렇게 이야기했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자는 경우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맞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언제나 신고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가산하여 그 금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4번 지문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럼 행위, 소득하는 세금 똑같으니까 신고납세가 원칙이며 하지 않으면 산출한 세금, 납부한 세금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외적으로 부가과세, 보통징수로 하게 되죠. 2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통징수, 정부 부과 맞죠?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3번 지방교육세, 시험에 총론 문제 나오면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나오면 가장 먼저 부가세를 떠올려야 됩니다. 지방교육세 부가세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뒤에 나올 때는 앞에 있는 본세에 따라 지도신고 납부하는 거고, 재산세 뒤에 나올 때는 보통징수 이렇게 하죠. 반드시 부가세는 본세의 징수 방법에 따라 함께 징수 방법이 정해지니까 납세무의 확정 시기를 물어도 지방교육세, 농특세 나오면 앞에 있는 본세의 내용에 따라서 확정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5번 양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납세의 방법으로 징수함이 원칙이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속 증여세도 당의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그래서 보통징수, 정부 부가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원래 본교재문이 나와요. 상속 즉 가산세는 원래 신고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자면 가산세 나오는데 가산세, 상속세, 증여세 나와 있거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세로 착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말일, 그로부터 6월 어디서 많이 보던 에다 걸죠. 뭐 할 때 나옵니까? 취득세 할 때.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단 상속에 따른 취득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납세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자가 있다면 9월 이렇게 했죠. 원래 상속세도 똑같아. 상속세가 똑같은 게 아니고 취득세가 상속세와 똑같은 겁니다. 상속세는 원래 이렇게 했던 거고 취득세는 이게 아니고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부터 6월이었습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6월. 이렇게 하는 거 2015년 들어오면서부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렇게 내용을 상속세와 똑같이 개정하는 것이. 문제는 봐요. 요 기간 안에 상속세도 요 기간 안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 있습니다.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가산세도 나와요. 가산세도.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구나. 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적용되구나. 신고 납세 제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요게 당신이 신고하여 확정짓고 납부하여 소멸시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지. 당신이 신고하고 납부하면 우린 그를 근거 자료로 참고 자료로 삼아서 최종적인 결정은 다시 그로부터 6월 요 안에 최종 결정은 자기들이 하겠답니다. 정부가 국세니까 과세 주체 정부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하여서 최종적인 확정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세금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납세의무의 확정 시기할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되는 거고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과세 주체가 결정하면 확정되는 겁니다. 여기는 비록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할 때 확정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된 걸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세금, 이게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 고지서 다 보냅니까? 고지서 다 보냅니까?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한테만 딱 고시 보냅니다. 오직 한 사람한테만. 딴 애들은 상속세는 상속인들 상호 간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럼 딴 사람이 안 내면 지가 다 내야 됩니다. 그럼 지 혼자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상속인 8명인데 딱 지 혼자 고시 나왔어. 그럼 어떡합니까? 지 혼자 내기 싫으면 지가 알아서 바리바리 일약 다 해야 돼. 아니면 지가 다 내야 돼. 왜?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가 다 안 낸다. 이 사람 안 내면 지가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가 다 연락을 해야 돼.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 이렇게 딱 부여하는 겁니다. 취득세 할 때도 상속에 따른 취득인 각자 상속받은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되 단 상속인과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듯이 상속세도 연대 납세 의무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납세 의무 확정 시기할 때 항상 언제 확정되는가 하면 납세 의무자의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는 거지. 반드시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우리 앞에 배웠듯이 재산을 보고하는 세금은 보통징수다. 상속증여세. 이렇게 하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5번 될 거고 27번 다음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조세 출제하는 자의 의도를 딱 봐야 돼. 신고납부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뭘 염두에 둔 겁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부가세도 염두에 두는 거지. 부가세도 앞에 세금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인지도 신고납부의 방법을 할 수도 있거든. 다행히 여기는 지금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는 보통징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원래는 보통징수지만 신고납부하고자 한다면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디귿, 재산세를 뺀 나머지 기역, 니은, 니을, 미음. 그 네 가지 3번 정답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한 칸 더 헷갈리게 하려면 비업해서 뭐 지방교육세 또는 농어촌 특별세 집어넣으면 걔도 신고납부로 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다. 항상 신고납부 하거나 신고납부 할 수 있는 딱 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하면 부가세가 나오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든지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28번 지방세 납부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거. 우리 방금 우리 앞에 선생님 한 분도 방금 앞에 올바르게 묶인 걸 찾아보라.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은 보여요. 그 문제가 다음 중 여기에 쭉 나오면서 보기 나오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른 것 전부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끼리 연결되어 있는 걸 찾아라 할 때는 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가운데 맞는 것끼리만 묶인 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두 찾으라면 모두 다 있는 걸 찾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다 찾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옛날 우리 최근 20일인가 재산세 문제도 다음 재산세 대상끼리 바르게 연결되는 것 그때 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역 쭉 적어놓고 이 가운데 재산세 대상이 여러 개 있었거든. 그 가운데 4가지만 딱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틀렸다. 이거 말고도 있는데 다 찾아라는 게 아니거든. 재산세 대상끼리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걸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말들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정답 없다고 이의제기 사실 들어갔거든. 딱 들어가니까 누가 모두 찾으래. 그렇지. 누가 모두 찾으라고 하냐고. 바르게 연결되는 거 찾아보라는 것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뻔뻔하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내봤습니다. 항상 출제하는 자의 의도를 파야 돼. 방금 문제도 딱 문제를 내면 이 사람이 뭘 묻고자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28번 지방세 납부제에 대한 설명 가운데 맞지 않는 것. 1번
신고납부 방법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조세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조세의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걸 말하며, 그럼 뭐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양도소득세, 뭐 양국세니까 필요 없지만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이 신고 납부한다 했죠. 그리고 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두 번째 줄에 과표와 세액을 신고합니다. 신고하여 확정되는 거고 납부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이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특별징수는 앞에 국세라면 원천징수라고 있죠. 그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가장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국세로는 대표적인 이제 소득세 원천징수, 이자소득 원천징수, 배당소득 원천징수 이런 이야기하죠. 3번 보통징수란 누가 세액을 결정합니까? 그렇죠. 과세 주체가 뭐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권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산출하여서 그리고 그 산출한 세액을 납세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 이렇게 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되 고지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나오게 될 거고, 어떤 세금이냐고 당의 재산 자체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고 말하고, 4번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지방세법 등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여기 흔히 말하는 가산금, 그렇죠? 가산금은 반드시 고지된 세액에 가산한다.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서에 적혀있는 날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고지서에 적힌 세액, 고지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그렇게 내지 않으니까 체납 고지서, 가산금을 플러스시켜 체납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또 내지 않으면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이게 뭐라고 했죠? 중가상금죠. 제가 중가상금 할 때 무슨 중자라고 했죠? 제가 이거 무거울 중 아니라 했잖아. 거듭중자, 거듭중자, 거듭가산하는, 다시 가산하는 이런 거죠. 중할 때 중복된다 할 때, 중복된다 하면 무겁게 반복하는 겁니까? 다시 반복되는 거지. 어떻게 무겁게 반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복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한자라도 무슨 이거 일자 인자입니다. 무슨 인자? 도장 인자라고 하고 색일 인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북이라고도 하고 패라고도 하고, 그렇죠? 북이라고도 패라고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실제 한자는 같은 한자라도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도 무거울 주기가 이때는 거듭중자, 다시 가산하는, 거듭가산하는, 이게 이제 중가산금 때 가산세 할 때 이제 뭐 세율할 때 나오는 내용, 표준세율, 중과세율, 그때 중과세율, 중자도 이 중자지만 그때는 무겁게 과세하는 이런 겁니다. 중과세는, 하지만 여기는 거듭가산하는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5번 가산세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을 포함한다. OX. 틀렸잖아요. 가산세는 가산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산출세액이 취득세 산출세액이 1천만 원이다. 1천만 원인데 이를 신고하지 아니했다. 신고 안 했습니다. 신고 안 하면 뭘 적용해야 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니까 20%. 그럼 원래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이렇게 한 다음에 1200만 원에 대한 고지서 나옵니다. 고지서. 왜 안 내냐고? 고지서가 나와.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 그럼 뭘 적용합니까? 가산금이 나와야지.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기한 안에 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고지된 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가산금은 어떤 경우에도
가산세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가산세가 가산되어서 고지서 나오고 고지서 나왔는데도 이자면 그 다음에 가산금 가는 거지 가산세는 가산금이라는 게 포함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5번 틀렸죠. 이제 단서할 때 가산금에는 쭉해서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서 나오는 부분이죠. 정답은 5번이었고 29번 다음 가산세 설명으로 바른 것 1번 해당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틀렸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물어봤죠. 자, 가산세는 1번 세금이다. 2번 세금은 아니다. 1번, 2번. 자, 1번 손 한번 봅시다. 세금이다. 2번 세금 아니다. 뭐 손 안 드는 사람은 뭡니까? 나는 중도를 지킨다. 그런 거 없어. 그렇죠. 세금이다 아니다? 세금이다. 그렇죠. 세금 맞습니다. 세자는 아무데나 세자 붙이는 거 아닙니다. 세자는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야. 일단 뭐 짜부세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 뭐 이런 거 그렇죠. 가산세 세금입니다. 가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가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그런 것도 아니라고 했죠.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그 세금의 세목으로 한다. 제가 이렇게 죠. 취득세 뒤에 나오는 가산세는 뭐가 된다? 취득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세 뒤에 나오는 가산세는 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가산세 200만 원 받았지. 요거 전체를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의 항목을 적을 때 취득세 받은 걸로 적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취득세, 가산세는 가산하여야 할 그 세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취득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득세니까 취득세가 감면된 얘도 감면해야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법은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그 해당 조세의 세목이 된다. 다만 해당 조세가 감면되더라도 얘는 벌칙이고 페널티니까 얘는 감면 대상에는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1번 해당 조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2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은 20%다. OX. 틀렸다 그렇죠. 10%다. OX. 틀렸다 그렇죠. 그래서 틀립니다. 왜?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미달하게 신고한 건 틀리거든. 따로따로 해야 돼. 미달하게 신고한 건 과소신고, 적게 신고한 거잖아. 그건 10%고 신고하지 아니한 건 무신고니까 20%고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뿐만 아니고 양도소득세고 다 신고하지 아니한 건 20%, 과소, 미달, 적게 신고한 건 10%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3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 분의 3으로 동일하다. 맞죠? 납부불성실가산세, 뭐 신고불성가산세 일단 시험에 나오는 조세의 적용되는 율은 다 똑같습니다. 1일 1만 분의 3. 하루 경고할 때마다 매일 0.03%. 4번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틀렸죠. 75%. 100분의 75. 요거 작년에 신설됐잖아요. 작년 2016년도 신설됐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았거든. 올해라도 이 지문 시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상관없고 지방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원래 납부불성실은 1일 1만 분의 3. 하지만 한도는 최대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뭐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는 줄 압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세는 세금이고 가산금은 일종의 연체이자의 성격입니다. 하지만 가산세도 매일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 이렇게 하면은 쭉 건너. 우리 가산금 뭐예요? 가산금. 가산금은 3%다.
거기다가 중과산금은 매월 1.2%인데 최대 60개월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72%. 합하면 가산금은 최대 75%까지가 최대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은 원래 일반 가산금 3%다가 중가산금 1.2%에 60개월까지 한다면 최대 72%까지 나올 수 있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75%야. 그래서 얘도 납부불성실도 원래 성격 자체는 세금이라 말하지만 일종의 연체자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지날 때마다 매일 연체하여 받겠다는 듯. 그래서 얘도 납부가산은 최대 75%를 한도로 한다. 이와 아마 같은 성격으로 아마 만든 내용 같아. 그래서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100분의 75. 5번 양도소득세를 부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 얼마? 부정하게, 부당하게 얼마? 40%잖아. 부당무신고 40%잖아. 그래서 5번은 가산세율은 40%다. 이렇게 될 거고, 바르지 않은 하는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정답, 4번 5번 틀렸죠. 30번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설명으로 올바른 것, 무신고 가산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빼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가 100분의 20 맞죠? 신고하지 않은 것 20%잖아요. 1번이 정답이네. 2번 무신고인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한 것 100분의 얼마? 40. 3번 과소신고 부정한 건 빼고 10%죠.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정한 무신고는 40%. 4번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것 100분의 50 아니죠? 뭐죠? 그렇죠. 100분의 40도 아니고 100분의 과소신고는 10%, 무신고는 20%, 그리고 부정한 내용의 무신고는 40%, 무신고는 40%고, 부정한 과소신고는 이제 요거는 40%에다가 플러스 과소신고 세액에다가 마이너스 부정과소신고 한 금액의 10%. 요렇게 해서 나온 금액 그죠. 요것도 작년에 개정됐다 했죠. 저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부정무신고나 부정과소신고나 그냥 무조건 40% 이렇게 했는데 작년 들어서 요 놈을 플러스 한다는 걸로 개정했고, 납부불성실 1일 1만 분의 3. 그래서 요게 작년 문제거든. 5번 납부불성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맙시다. 그 금액 뒤에는 는 1일 1만 분의 3으로 동일하다. 이건 빼버리고 얘가 저 위에 29번 문제 3번 지문 끝에 는 1일 1만 분의 3으로 동일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복사하기가 따와서 이렇게 갖다 붙여놨는데 잘 못 붙어서 그 금액까지 맙니다. 그래서 1일 1만 분의 3이지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작년 기출 문제거든. 그럼 작년에 요거 1번, 2번, 3번 뭐 순서 틀렸을지도 4번 납부불성실 5번 이렇게 요 놈 가지고 순수하게 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또 올해 요 놈 가지고 한 문제를 내고 이렇게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지. 얘가 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어서 내야 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 그렇다면 올해 또 이렇게 나올 확률은 많아 보이지 않는데, 만약 올해 이런 내용 낸다면 앞에 말했듯이 작년에 개정됐는데 말하지 않았던 내용, 작년에 납부가산세 지방세 한도 신설됐는데 말하지 않았던 부분, 그 두 가지 정도가 다음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이럴 때 지문 안에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개정사항과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의 신설사항 두 가지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 30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 31번 다음 가산금 설명으로 바른 것. 1번 가산금이란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잖아요. 이건 가산세 설명이지. 가산세 설명. 원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액 산출을 납세 의무자가 해야 돼. 근데 본인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본인이 안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주체가 과표를 정한 다음 법이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가산세입니다. 이름이 어렵잖아. 수업할 때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이름하는 가산세를 묻는 거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고지된 세액에 가산하여면 가산금을 묻는 거라고. 그래서 일본은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 납부의 의무처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가산세를 묻는 겁니다. 28번 문제 4번 지문하고 28번 문제 4번 가산금이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그 고지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이게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은 보통징수로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된 세금에 내지 않으면 고지된 세액에 가산하는 게 가산금이야. 그 1번은 틀렸고, 2번 일반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3%, 지방세는 5% 맞습니까? 그렇죠. 국세 지방세 관계없이 다 이거 뭐야? 칠판. 가산금이든 중가산금이든 몇 프로를 적용할까, 중가산금 몇 프로 할까, 언제까지 할까,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중가산, 일반 국세와 지방 차이점은 요 중가산금을 적용할 때 체납된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만 중가산금을 적용하는가, 딱 그거 하나 차이지 몇 프로가 적용되고 등등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 딱 하나는 중가산금을 적용할 때 3번 국세든 지방세가 3%고 3번 중가산금은 매월 1.2% 가산하며 체납된 조세가 100만원, 국세는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OX 틀렸다고 했죠. 그 금액 틀렸잖아. 지방세는 30만원이고 국세가 100만원이지. 그래서 괄호 안에 국세를 지방세라고 적으면 맞습니다. 국세는 100만원, 지방세는 30만원. 고금액 미만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 금액 이상에 적용한다. 중가산금은 요거 하나가 국세와 지방세 차이입니다. 가산금 할 때. 4번 중가산금이 적용되는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는 경우는 이를 합한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라 했죠. 어떤 내용이 나오든 이렇게 죠. 어떤 내용이 나오든 하나의 고지서에 여러 개의 세금이 함께 있다. 세목별로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 재산세. 재산세 나오면 돌아서면 다음 주에 재산세 고지서 나올 겁니다. 그럼 재산세 나오면 재산세 얼마, 거기에다가 지역자원 시설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여기 나온 거 알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20%의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납기가 재산세 납기와 같을 때에는 재산세 고지서에 이를 나란히 적어 함께 징수할 수 있다니까 납기가 같기 때문에 현재 같이 나옵니다. 그럼 요 금액이 얼마다, 이 금액이 얼마다, 이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요는 지방세니까 지방세는 중가산금을 적용할 때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땐 적용하지 않고 30만원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그럼 30만원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 금액을 다 합쳐 판단합니까? 아니라는 거지. 각각의 세목별로 30만원 이상인가 미만인가 이래 판단하지 합한 금액을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할 때도 이런 이야기와 뭐 할 때도 소액 징수 면제, 고지서 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2,000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할 때도 이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니라는 거지. 요 세금이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요 놈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겁니다. 시험에 한 장의 고지서에 여러 개의 세금이 함께 적혀 있고 나오면 반드시 세목별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5번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맞죠?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징수할 수 있다고 했죠. 올바른 것 5번. 32번 다음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이제 성립시기, 확정시기, 소멸시기 나오고 있죠. 성립과 확정과 소멸. 조세 총론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그 총론 가운데서 가장 확률상 높은 게 성립과 확정과 소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립시기 틀린 거 1번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60일 되는 때. 2번 지방교육세 과표가 되는 세목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가산세는 가산할 거조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5번 수시부가에 따른 세금은 수시부가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정답은 당연히 1번 그렇죠. 취득세 납세무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합니다.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해. 취득하는 때 하는 걸 네 글자로 고치면 뭐다? 취득하는 때 하는 걸 네 글자로 하면 취득시기. 세 글자로 하면 취득일. 두 글자로 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두 글자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취득세 할 때 취득세의 취득시기, 취득일 비우잖아.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은 계약상잔금일, 국수공판법은 사상잔금일, 그게 취득일입니다. 그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때 성립을 해요. 취득할 때 딱 취득하는 요날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요 기간 안에 신고하여 확정지어야 되고, 이렇게 확정지은 걸 납부하여 소멸시켜야 한다는 거지. 취득한 날부터 60일은 확정시기입니다. 취득하고 성립하면 그로부터 납세 의무자가 60일 안에 신고하여 확정지어야 한다. 확정지은 걸 납부하여 소멸시켜야 한다. 이건 확정과 소멸에 관한 부분이야. 반드시 과세물을 취득하는 때, 이때 성립한다고 하지, 취득부터 60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2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항상 머리에 뭘 먼저 떠올려라? 부가세를, 그렇죠. 부가세. 취득세 뒤에, 등록면허세 뒤에, 재산세 뒤에 부가세. 부가세는 앞에 있는 본세가 뭐냐 따라서 그 본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맛이 나오는데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며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물으면 본세가 성립하는 때, 또는 요처럼 과표가 되는 그 세금이 성립할 때 이렇게 말하지, 지방교육세는 하는데 6월 1일에 등기 등록하는 때 이런 말하면 안 되죠. 단 앞에 있는 본세를 찍어놓고 물으면 본세의 성립시기를 말 안 된다 했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이래 물으면 과세 기준 1 이래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 없이 지방교육세, 농어특별세 하면 본세가 성립할 때, 과표가 되는 세금이 성립할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3번 맞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는 거고, 가산세는 가산해야 할 조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해야 될 세금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적용은 그때 적용하지만 성립은 가산해야 할 조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하는 겁니다. 5번 수시부가 하는 세금은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하면 함께 성립합니다. 그때 바라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 33번 납세무 성립 시기로 틀린 것. 1번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수입재와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2번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때. 3번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합니다. 가산세는 앞에 있던 거고, 가산할 세금이 성립할 때. 바르지 않은 것은 2번 소득세, 그렇죠. 시험에 상당히 자주 틀리긴 했던 거죠. 반드시 소득세, 1번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세금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그게 아니란 봐요. 그게 아니면 소득세 같은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잖아.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려면 언제가 되어야 합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1년의 기간이 딱 끝이 나야만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의 납세무가 그때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그 1년의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세금의 납세무가 그때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걸 다음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확정신고납부, 이때 가서 신고하여 확정짓고 납부하여 소멸되거든. 그 언제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처럼 과세는 기간이 존재하는 세금, 부가가치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과세기간을 딱 두 개로 나누고 1과세기간, 2과세기간합니다. 과세기간이 있는 세금은 그 기간이 끝이 날 때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나도 뭐 소득세, 소득 얻은 때, 소득이 지급되는 때, 소득이 발생하는 때 등등등 다 틀린 지문입니다. 반드시 주의할 것. 소득세는 소득이 끝나고 얻을 때가 아니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를 이제 끝나는 때 하지만 이걸 옛날 환자식으로 하면 과세기간의 종료일. 우리 앞에 부동산 임대할 때 과세기간 9억을 기준시가 9억 초과된 주택은 한 개의 주택이라도 과세하겠다. 그때 과세고 기준시가 9억이라는 게 어느 시점 기준이냐? 과세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잖아. 즉 과세간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34번 납세무의 성립시간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재산세 과세 기준 1 몇월 며칠 그런 거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 말고 법에서 시험 낼 때 몇월 며칠이만 안 적어도 돼. 네, 원래 법에도 재산세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안 적어놨어. 2번 취득세 물건을 취득할 때 맞죠? 3번 등록면허서도 맞고, 이제 5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맞죠? 똑같은 날짜거든. 원래 법에도 종합부동산세 하면 땅땅 재산세의 과세 기준 1일에 적어놨습니다. 근데 4번 제3분 주민세, 재산세를 묻는 게 아니고 주민세입니다. 주민세에는 재산에 관한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세는 제3분 주민세도 과세 기준 1이라고 돼 있어. 그냥 봐. 재산세, 우리 법에 재산세 과세 기준 1,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 기준 1, 재산세의 과세 기준 1. 근데 제3분 주민세 또다시 얘도 과세 기준 1. 만약 예가 있죠. 얘하고 똑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종합부동산처럼 재산세의 과세 기준을 하지. 그 얘는 똑같은 과세 기준을 해도 얘는 6월 1일인데 얘는 7월 1일이거든. 그리고 또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는 또 8월 1일입니다. 과세의 기준일 8월 1일이야. 이런 식의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시험에 출제할 때 딱 한번 여기에 틀린 지문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요 지문이 아마 과세 기준 1 똑같은 요 말 쓴다고 똑같은 날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번 냈던 문제였습니다. 제3분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재산세나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4번 된 거지. 제가 수업할 때도 이래서 납세무 성립 시기가 시험 나오면 일단 기본 베이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문이 5개가 나와. 지문 5개 나오면 기본 베이스는 일단 무조건 5개. 취득, 등록, 재산,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야. 다음 납세무 성립 시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요 5개 가운데 최저 2개, 많으면 3개까지는 일단 얘들을 깝니다. 얘들 깔아. 이걸 틀리게 해서 정답 삼은 적도 있고, 요 놈을 틀리게 해서 정답 삼은 적도 있고,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틀리게 했던 부분이고, 요거 말고 이제 나머지 지문을 구성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부가세, 농어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 깔고, 얘들 5개다가 얘는
기본적으로 꼭 거의 깔려 들어가는 애들이고, 요거 말고 낸다면 이제 뭔다? 요거 말고 내면 가산세라든지 수시부과는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하나 따면 인지세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내용을 메꿔내야 됩니다. 얘들 두 개에다가 요놈 한 개에다가 세 개, 그럼 나머지 두 개 정도는 얘들을 배치하거나 방금 내용처럼 엉뚱하게 똑같이 과세 기준을 하니까 날짜를 헷갈리라고 내는 거, 이런 식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정도 선까지 알면 나머지는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도 봐요. 35번 3, 4번은 4번이었고 35번 납세무 승립 시기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 1기억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과표가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월 농어특별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을, 그 다음 또다시 지방교육세 부가세 나오잖아. 그렇죠? 과표된 세목이 승립할 때, 수시부과는 세금,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바르자는 것은 기억은 올바릅니까? 기억은 틀렸죠. 요거 주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소득세를 물으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다르다 했잖아요.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2011년도에 신설됐던 건데 굉장히 중요한데 희한하게 아직까지 신설되고서 단 한 번도 시험에 언급하지는 않더라고. 이게 없으면죠,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 내용이 딱 예정신고와 소득세 승립식이 없으면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못 줍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이 내용이거든. 이게 법적 근거입니다. 이렇게 성립한다. 성립하면 그로부터 2월 안에 신고하여 확정짓고 이렇게 가야 돼. 그 예정신고나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에 성립합니다. 말일에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한 걸 2월 안에 신고하여 확정짓는 거야.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요 금액이 발생, 그럼 양도소득세면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어떻게 하면 발생합니까? 과표가 되는 금액이 어떻게 하면 발생돼요? 자산을 양도하면 발생됩니다. 양도일이라는 것이 모든 대금을 다 주고받은 날이거든. 실질 잔금이 다 청산되거든. 그때가 양도일입니다. 그럼 모든 잔금을 다 주고받으면 양도가액이 얼마다? 취득할 때는 얼마에 취득했고, 그래서 양도 차익 구한다면 몇 년 보유했고, 기본적 얼마고, 과표가 얼마고, 이게 그때 쫙 나오는 겁니다. 돈 다 주고받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 왜? 최종적인 잔금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이 딱 양도되고 모든 잔금이 다 거래가 딱 이루어지면 그때 과표가 생겨요,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 발생한 그 달의 말일 이 내용을 줄이면 이게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 이때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이때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한 요걸 그로부터 2월 안에 뭐 해야 돼? 신고하여 확정을 짓고 납부하여 소멸시켜야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 방금 봐.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취득하면 성립하고 취득한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여 확정짓고 납부하여 소멸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양도일이 속한 그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한 걸 2월 안에 신고하여 확정짓고 납부하여 소멸시켜야 하는 거야. 낸다면 그 밑에 36번 2017년 7월 5일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 바른 것. 이렇게 하면은 양도에 속한 그 달의 말일 7월 30일 이게 정답이야. 아마 9월 30일 일에 따라가시면 아마 이 문제 내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 딱 보니까 양도하고 예정신고하니까 예정신고는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9월 30일 일에 갈 사람은 숱하게 많을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성립 시기를 묻고 있어.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성립 시기를 묻고 있지. 예정신고 납부를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예정신고 납부를 언제 하면 신고하고 납부는 이때까지 해. 성립은 이때 성립하고 신고하여 확정 짓고 납부하여 소멸시키는 게 이거지. 그래서 주의합시다. 여러 문제 나왔을 때 그냥 무턱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나왔나? 야 참 쉽게 나왔거나 양도소득 한달 말부터 2월 이래 따라가지 않도록 성립시기 문제입니다. 35번에는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농특세는 부가세잖아. 부가세이기 때문에 본세가 성립할 때 하는 것이 과세기간에 끝나는 때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이래 물으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럼 맞아. 하지만 농특세는 취득세 뒤에도 나올 수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소득세 감면받았을 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 뒤에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두 가지 부가세는 아무런 말 없이 나오면 본세가 성립할 때 또는 과표가 되는 세금이 성립할 때 하는 거지. 그래서 디귿 맞고 리을 맞고 미음 맞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정답 4번 되겠죠. 36번에는 2번이 될 거고 37번 다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와 함께 납세무가 성립하는 조세로 묶인 것 뭘 묻는지 이해가시죠? 부가세는 뭐예요? 부가세는 본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하잖아. 취득세 대 부가세, 농특세도 있고 지방교육세 있잖아. 그럼 요 부가세는 앞에 있는 세금이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하니까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와 함께 농특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가산세는 가산하여야 할 조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잖아. 그래서 거기에 기역, 지방교육세, 디귿, 농어특별세, 미음, 취득세의 가산세 요 세금 세 가지 세금은 취득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요놈까지가 이제 성립 시기에 관한 문제였고 38번부터는 이제 확정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요놈부터 내용 보겠습니다.